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쑥스러워서 인사 같은 거 잘 못해요. 안녕. 난 서민정이야.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국악을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잘하는 거 오직 국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안 했어요. 핀 마이크로 했어요. 근데 그 핀 마이크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도 알다시피 아이돌 여가수들이 여기다 차고 하잖니, 그지? 그래가지고 귀걸이만 딸랑거려도 내가 볼펜만 딱딱거려도 그 소리가 너무나 예민한 거야. 근데 우리 모두 다 뭐에 예민한 사람이니? 소리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강의에 집중하다가 막 내가 말하다가 이렇게 마이크가 옆으로 가면 소리가 안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들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핀 마이크를 차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내가 1분도 안 돼서 또 마이크를 만지고 또 마이크를 만지고 답답하지, 그지? 죽겠지. 그래서 이걸 들고 하니까 노래해야 될 것 같아. 아싸! 막 이래야 될 것 같아. 자,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저도 매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매주 과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내는 첨삭지, 1, 2월에 내서 아직 못 낸 첨삭지 채점도 남았고, 그래서 매주 밀리지 않고 숙제를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숙제를 잘 해주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밀리면 죽습니다. 네. 자, 3월에서 5월 반 같은 경우는요, 뻥을 좀 쳤어요. 개념 완성반. 개념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3월에서 5월 달 안에 국악의 모든 개념이 완성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요. 1월에서 2월 여러분 기껏 2달 공부해가지고 국악이 잘 안 잡혀요. 저 국악을 아직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당연해요. 1, 2월에 국악을 해가지고 그게 잘 될 것 같으면은 나는 여기 왜 있겠어요. 그죠? 나는 몇십 년을 국악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럼 나는 뭐하러 지금 그렇게 하겠어. 나도 늘 12잡가 12가사가 헷갈려. 다시 외워야 돼. 12율명은 이제 좀 안 헷갈려. 한 20년 하니까 이제 12율명은 안 헷갈려. 근데 나머지는 늘 나도 새롭고, 양금신보가 1610년이었나? 20년 아닌가? 막 이러고 있을 때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블랙홀이잖아요.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너무 많고, 나 판소리 같은 거 들어보라 그래서 들어봤더니 도대체 저 한자 성어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공부는 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공부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격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그리고 내가 아이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기꺼이 하세요. 전 그 말이 너무 좋거든요. 기꺼이 하세요. 누군가가 부탁을 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들어주세요. 어차피 들어줄 거야. 그 친구가 뭘 해달라 그래서 내가 해줄 거면 들어줄 거잖아. 그러면 빨리빨리, 그 다음에 기꺼이,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뭘 하든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내가 할 일이라면 충분히 열심히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는 사회가 공평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은근히 공평하다. 우리 엄마가 저에게 잘 쓰는 말이에요. 제가 오빠는 이뻐하고 나는 맨날 미워하고 이러면 은근히 공평한 거다. 네. 자기의 편애를 치탕하기 위해서 저에게 늘 쓰는 말이죠. 은근히 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왜 은근히 공평하다는 말을 하시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오빠는 2살 차이예요. 근데 오빠에게는 늘 새 참고서와 문제집을 사주셨어요. 첫째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아셨고. 둘째인 나는 어떨까? 그래,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오빠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더러워졌으면 새로 사줄 건데, 임새끼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거의 매장 깨끗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어떠니? 아니, 뭘 그걸 새로 사주나 해서 그냥 준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나하고 오빠는 2년 차이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대인 거야.
아, 오빠가 쓴 교과서와 내가 쓴 교과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참고서를 물려받는 것까진 좋은 데 있잖아. 1단원이 1단원이 아니야. 분명히 들어있는 게 비슷하게 있는데 이게 몇 단원에 있는지 몇 학년에 있는지 오빠가 준 참고서를 다 놓고서 나는 뒤져서 찾아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공부했던 게 너무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그 공부 안 하던 그 이상한 놈 새끼는 재수해가지고 뭐 별로 안 좋은 학교로 갔는데 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로 가게 됐다는 거야. 문제지를 안 사준 거서부터는 불공평했지만 사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는 은근히 공평해요.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뭐든 다 사람은 때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은근히 받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직업은 평생 동안 철밥통인 거죠? 그죠?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내가 휴직을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휴직할 수 있고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번듯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1년도 공부 안 한다는 거는 좀 양심 없지 않니? 그지? 진짜 내가 평생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 직업을 가져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영산회상 상영사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럼 가르칠 수 있니? 그게 말이지 첫 곡인데 영산회상 뭐더라? 잠시만. 이럴 수 없잖아 쪽팔리게. 애들이 와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와서 나한테 그걸 묻는데 에이 쪽팔리게 선생님 좀 찾아보고 이따 와라. 이럴 수 없잖아 그지? 그건 있잖아. 그건 이런 건데 있잖아. 거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고 선생님 이거 나중에 수업해줄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게 국악이든 서양음악이든 음악교육론이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한테는 내가 진짜 해야 될 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면 기꺼이 하자. 그다음에 충분히 하자.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진짜 안 된 것 같아. 공부할 준비가 됐지? 자, 간다. 국악 기본서로 갑니다. 오랜만에 제가,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 낸 책인데 있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무겁죠? 두꺼워요. 종이가 굉장히 두꺼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하더라고. 내가 여러분이 쓰는 내 강의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종이를 얇은 걸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무 거기다 뭘 많이 써놓는 걸 보고 1년 내내 보는 걸 봐서는 좀 무거워도 지고 다니자. 그리고 약간 지고 다니는데 운동도 되고 느낌도 있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거고 가방 무거운 애들 뭐 어떤 특징이 있니? 공부 잘하는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 책 한 거는 좀 두껍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게 기본서니까. 이거는 1년 내내 주구장창 두고 보기도 하고 학교에 꽂아놓기도 하고 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좀 좋게 만들어보자 해서 두껍게 만들었어요. 자,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예쁜 뜯어서 편지 쓰고 싶은 종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개념국악, 국악 기본서 이런 게 나오고 한 장을 넘겼더니 차례가 있어요. 차례. 자, 차례 옆에는 무슨 무늬가 하나 있죠? 어떤 무늬예요? 태극무늬예요. 그죠? 차례 옆에 있는 거 태극무늬예요. 아니 이걸 몰랐단 말이야. 응? 거기 써있는 글씨를 한번 봐라. 니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들이야. 뭘 디자인을 하나 넣어도 있잖아. 좀 의미 있게 넣고 싶은 거야. 뭐 아무 뜻 없이 그냥 여기다가 뭐 음표 그려놓고 뭐 높은 음자리표 그려놓고 막 이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니들이 국악 공부를 하면서 많이 봐야 되는 단어를 워드크래프트라 그래.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갖고 내가 한 60개, 70개 정도의 단어를 따라락 쳐가지고 딱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이런 멋진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더라도 음악과 관련된 그 학년과 관련된 단어를 몇 개 쳐가지고 그 프로그램 넣잖아. 높은 음자리표도 나오고 모양 쉐이프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별도 나오고 동그라미도 나오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단어들을 여기다가 묶어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양금신보를 보면 이게 몇 년도인지, 말붙임새를 보면 얘가 무슨 뜻인지, 관악 그랬으면 영산회상 어디 붙어 있는지 막 이런 거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례를 보면 첫 번째 국악의 기본 개념도 이렇게 돼 있죠. 국악도 체계가 있어요.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직 학문으로 정립이 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옛날에는 국악을 오선보로 배웠냐 정간보로 배웠냐 뭘로 배웠냐 아니란 말이지. 선생님이 그냥 부르면 야 이제라 따라해 그럼 따라했단 말이지. 이게 별로 악보가 필요하거나 어떤 그런 음악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이론적인 체계는 국악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서양 음악에 맞춰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는 이거라 그러고 누구는 저거라 그러면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게 그러냐면 판소리, 산조, 잡가 이런 애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서 뭐 이래? 라는 생각은 버려. 걔는 원래 그런 애야. 뭐가 하나로 딱히 안 되는 애란 말이지.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모든 악보를 쳐다보면서 얘는 우졸까? 얘는 계면돌까? 얘는 평돌까? 어머 나 판독한데 나 모르나 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우존지 계면존지 평존지 구분할 수 없는 대목도 너무나 많이 있어.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부르는 거랑 오늘 내가 여기서 부르는 거랑 내일 다른 장소에 가서 부르는 거랑 소리가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단 말이야. 그럼 그때 따라온 체보자가 체보하다가 졸 수도 있지. 두음을 빼먹을 수도 있지. 돈데 레로 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를 어떻게 믿을 거냐 이 말이야. 누가 체보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 어디서 언제 불렀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럼 악보를 보면서 조판정이 되는 애들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버리면 된단 말이야 진짜. 정말이요? 네. 근데 그 구분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뭐는 버리고 뭐는 놔두자. 이 구분을 누가 할 수 있지? 적어도 전공자는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공을 한 사람 정도는 돼야 아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아니니까 버리세요라는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나보고 서양음악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마드리갈 중에 뭘 버려? 그냥 다 해 얘들아. 그거 어떻게 버려? 난 뭔지 뭐가 그냥 마드리갈이 뭔지는 알아. 근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 이걸 왜 버려야 되는지 얘는 왜 놔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설명하기에는 그거 전공해야지 뭐. 그거 박사 논문 써야지.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건 과감히 버리셔도 된다는 얘기. 누구 믿으라는 얘기? 그렇지. 그냥 믿으라는 얘기.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서 노량진에서 국악 2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내가 버리라고 그러면 버려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거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란 말이지. 그동안 학계에서 나온 정설, 개론서 15개 정도 여러 가지를 보고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 버리세요. 이건 가져갑시다. 이건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믿으면 되고 스스로 그게 되는 사람 있으면 그거 해. 근데 그러려면 인고 준비가 몇 년 걸릴까? 내 생에 안 끝나. 자, 그래서 스터디를 하거나 다른 강사의 자료를 보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걸 안 주나? 왜 여기는 자료가 적은가? 여러분 해야 될 공부가 너무나 많음을 제가 잘 알아요. 준 거나 잘해. 준 거나 외워. 숙제 내주면 그거나 잘해서 내. 뭘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또 알아보고 찾아가고 이런 것도 다 여러분에게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임고에 필요한 사실은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국악계는 인맥이 너무 좁고 바닥이 좁아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막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그냥 나 믿어. 나 믿고 해. 그냥 국악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뭐만 공부만 주는 것만 좀 다 외워와 제발. 그리고 개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개념이 완성되는 날은 없다. 나도 안 되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국악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국악의 기본 개념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하게 됩니다. 국악은 전체가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떻게 나눌 수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악에서는 관계성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걸 독창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뭐가 있는 데서 파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국악도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국악도 그렇게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리고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갖고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음악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국악의 이해라고 돼 있어요. 국악을 그래 다 이해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국악의 이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서양 음악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국악과 서양 음악은 다른 거예요. 국악이 못하고 서양 음악이 뛰어난 게 아니라 국악과 서양 음악의 메커니즘은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음악과 그 음악이 다름을 인정해주면 상당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와 아프리카의 대중가요가 같겠니? 다르겠지, 그지? 걔네의 현란한 리듬을 어떻게 따라하니? 그런 것처럼 뭐가 다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그 음악에 있는 특징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했으면 좋겠고, 아, 왜 그런 음악이 나왔을까?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고민해 주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공부를 넓혀가는 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놓은 단원이에요. 국악을 좀 이해해 주자. 국악을 좀 이해해주자. 남자친구랑 싸워도 그 남자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나면 받아들여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싸우는 거지. 뭐 헤어지는 거고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국악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이 있음을 알아주고, 아, 그래, 너는 그런 음악이야. 내가 한 서양 음악과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기초 이론을 하게 됩니다. 자, 서양 음악을 배울 때 도레미파솔라시가 있다라고 배우는 것처럼 국악을 배울 때는 국악에 맞는 기초 이론들이 있습니다. 형식은 이런 게 있고 종진 이런 게 있고 음은 이런 걸 사용하고 그 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어떤 음계를 만들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야 그 다음에 악곡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악곡을 들어가면 의식음악, 정악, 민소각, 창작국악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악곡들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내가 장단이 어떻고 음계가 어떻고 선법이 어떻고 얘는 복각계면조인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변하고 이런 형식을 갖고 있어. 암만 얘기해도 앞에 뭐가 안 되면 기초이론이 안 되면 기초이론에 앞서서 국악이 원래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 것들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국악 너는 그래. 그래서 너한테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지. 그래서 이런 악곡에는 이런 특징이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악곡을 크게 4가지 장에 걸쳐서 하나씩 알아보게 됩니다. 국악에서는 의식음악, 정악, 민소각, 창작국악 이 4가지의 악곡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음악들을 연주하는 뭐가 있죠? 악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이해하고 나면 그 악기에서는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국악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주 보니 안 보니? 못 보지, 그지? 그다음에 얘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거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은 거야, 장님이. 이게 뭐냐, 기둥이냐, 이게 다리냐, 이게 뭐냐, 올라갔더니 뭐가 긴 게 있는데, 뭐가 나오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악기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좀, 이미지들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소리들을 좀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저는 지나가다가 국악기 소리만 들리면 우리 애한테 물어요, 습관적으로. 저 무슨 소리냐? 아, 대금? 맞아. 넌 내 딸이야. 이러고 걸어가다가 저 무슨 소리? 잠깐만. 검은고? 그래. 넌 내 딸이야. 막 이러고 지나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가 들리기만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대니까 막 우리 애는 싫을 거야.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판소리만 들리면 저거 무슨 마당이냐? 아, 앞마당? 옆마당?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근데 그러게 되는 게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작은 애 3학년인데
걔네들 학교에서 음악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 음악책에 여러분 못지않은 지식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악기들 종류별로 다 나와 있고 그 악기에 무슨 특징이 있는지도 얘네들은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지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다 이렇게 툭툭 던져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일상생활의 임고화를 만들면 돼. 일상생활의 임고화. 어디서 지나가다 무슨 음악이 들리면 내가 이걸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음악은 어떤 음악이지? 어떤 특징이 있지? 이런 것들 생각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임고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선생이야, 학생이야? 학생이잖아. 너 지금 나한테 배우러 온 거잖아. 그지? 학생이잖아. 늘 학생의 시선으로는 선생님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임고라고 하는 시험은 왜 보는 거니? 뭐 되려고 보는 거야? 선생님 되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의 시각에서 선생님의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 하는 거야. 영산의상에 9곡이 있는 거, 수제천이 있고 동동이 있는 거 왜 배워야 되니? 왜 알아야 되는 거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늘 그렇게 생각해 주어야 한단 말이야. 뭘 볼 때. 뭘 가르칠 때 난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면 아이들이 평생 이 음악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음악은 절대 안 까먹어요. 우리 신랑은 지금까지도 오 솔레미오를 원어로 불러요. 그래서 웬일이냐 네가. 그랬더니 시험 봤거든 고등학교 때. 그거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도라우라 소렌토로 뭐 이런 걸 잘 알아요. 그건 왜 아냐? 교생이 이뻤다. 뭐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봤냐 위만 쳐다봤냐 막 이런 거 묻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늘 지나가면서 들리는 음악, 나에게 보여지는 음악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것들을 내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면 예고 애들한테 가르친다면 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선생이다 라는 걸 계속 심어주게 될 거고 그것들은 결국 시험이나 면접이나 자기가 쓰는 글에서 다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서지 않은 사람은 아이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기도 힘들어요. 결국 내가 떳떳하고 내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가기에는 내가 지금 학교로 가기에는 음악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배워서 가겠다. 그 대신에 나는 늘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악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연주 형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국악에도 국악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양음악사를 공부하는 기간은 10년이죠. 그죠? 서양음악사를 공부하는 기간은 10년 거의 가까이 될 거예요. 니네 생각해봐. 니네 영어를 배운 기간이 15년이 넘으니까. 그지? 영어라는 과목을 배운 기간이 그만큼 되니까 서양음악사를 배운 것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국악사를 배운 거는 한 주예요. 한 주. 그러니까 양심이 좀 있어라. 왜 국악사는 이래요? 저는 국악사가 너무 힘들어요. 한 2년 해봐 될 거야. 그지? 근데 그만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낯설고 어려울 수 있겠다. 그 대신에 국악사의 시간을 조금만 들여달라. 너희들이 서양음악사 드리는 거에 10분의 1만 드려도 국악사는 다 외우고 다 맞을 수 있다. 사료도 별로 없어. 발견되면 묻어야 돼. 발견되면 발굴하면 안 돼. 그냥 묻어야 돼. 일단 내가 올해 시험 볼 때까지 땅바닥에 그냥 묻어놔. 이렇게 고악보 이런 거 발견되면 몰라 이렇게. 고분의 벽화 이런 거 나중에 발견하라 그래. 니네 인고 다 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재밌니? 졸면 죽는다. 바로 분필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볼펜이 날아갈 거야. 한 번도 던진 적은 없어요. 안 졸았거든, 그지? 그다음에 졸면 가만 놔두질 않거든. 어떻게 해서든 깨우게 돼 있으니까 걱정 말고 졸다가 걸리면 빨리 일어나. 엎어지지 말고 빨리 일어나. 그럼 돼.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 게 쉽겠니? 그럼 듣는 게 안 쉬운데 하는 놈은 쉽겠니? 그러니까 아침에는 교수처럼 하고 왔다가 집에 갈 때는 엄마처럼 가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엄마처럼 하고 가는 거야. 이따가 음교론 할 때쯤 되면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게 될 거야. 아, 저게 저 말이구나. 우리 엄마랑 똑같구나. 자, 그래서 이제 국악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악사를 공부할 때는 시간을 좀 줘. 서양음악사 공부하는 거 10분의 1만 줘. 그러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암기 안 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답 이렇게 돼 있네. 중간중간에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개 넣어놨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뒤에 실어놨으니까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인재서야 한 장을 넘겨봅니다. 쉽게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거나 진정한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뭘 쉽게 얻으면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래서 길 가다가 있잖아. 얘들아 5,000원 줬잖아. 10,000원을 써 빨리. 길 가다가 5,000원을 줍잖아. 그럼 빨리 10,000원을 써. 그럼 나는 5,000원 주셔서 내가 5,000원 보태서 10,000원어치의 값어치를 한 거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든 내가 집에 가져가가지고 나 혼자 먹으려고 생각해뒀다가 어디다 뒀는지 몰라. 그것도 잊어버리게 돼. 뭔가 얻었다면이지 그 쉽게 얻었다면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얻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내 것이 되며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그냥 얻어진 지식은 결코 내 머릿속에서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봤지, 그지? 근데 그거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되니? 아, 하얗지, 그지? 그래야 또 다음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다 깨끗이 지워야 된단 말이지, 그지? 내 머릿속에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국어, 수학 봤으면 지워야 내일 사회과학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늘 내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살고 깨끗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래도록 지식을 남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임팩트가 필요해. 그래서 뭔가 강의에서 있던 무슨 그런 암기법 뭐 아니면 선생님이 썼던 무슨 에피소드 이런 게 기억이 나면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래 지식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 공부하는 거 몇 년 갖고 가야 되는 거야. 1년 갖고 가야 돼. 시험 볼 때까지 기억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배운 거 까먹고 내일 또 넣고 또 까먹고 그럼 결국 마지막에 본 것만 기억나면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제발. 야, 여기 앉아있다는 거는 이미 너네 손에는 무슨 자격증이 하나 들려있다는 거잖아. 그거 따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생각해봐. 그지? 다른 애들보다 학점을 더 듣거나 아니면 사대를 열심히 4년 동안 다녔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갔거나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무슨 노력을 했으니까 내 손에 뭐가 남은 거야? 자격증이 남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서 이걸 듣고 뭐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자기를 믿어. 믿어. 스스로를 믿어.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조그만한 동작을 하나 배워도 있잖아. 아우 좋아졌어요. 아우 잘하시네요. 이러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런 거 안 들으면 내가 잘못했나?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믿어. 니들을 믿어야 공부가 잘 되고 그것이 오래 남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제발 믿어주세요. 그 다음에 난 나를 믿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나를 믿었으니까 나를 믿어주니까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임고는요 엉덩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1년 내내 누가 버틸 수 있느냐, 1년을 누가 오늘같이 버틸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판가름이 나는 시험이야.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듣는 강의 다 똑같아. 근데 왜 누군 합격하고 누군 떨어지니? 그거는 강사 때문이 아니잖아, 그지? 다 똑같이 강의 들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다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야. 자기를 믿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합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해놨으니까 사인해달란 말 하지마. 내 일부러 박아놨잖아. 거기다가 서민정하고 이렇게 사인을 일부러 박아놨잖아. 사인 다 해준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 다 내 사인이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이 해주신 거야. 사인해달라는 얘기 하지마.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국악의 기본 개념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국악의 기본 개념도. 자, 국악에는 몇 가지 영역이 있대요? 8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악을 첫 번째는 이해해줘야 돼. 아, 너 그래, 너 그렇게 생겼어. 아, 너는 그래. 너는 이런 성격이야. 이런 것들 이해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초이론을 알아야 음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곡으로 넘어가서 의식음악,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 오늘 집에 가면서 적어도 이건 안 까먹겠지, 그지? 아, 국악에 4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의식음악, 정악,
민소가, 창작구가. 이건 안 까먹을 거야. 그지? 이 네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주하는 뭐가 필요하다? 악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악곡이 있고 악기가 있으면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지? 그래서 국악사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악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론과 모든 악곡이 완성됐을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배우면 훨씬 쉬워. 근데 그 곡이 무슨 곡인지 그 형식이 무슨 형식인지 어떤 변천을 겪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악사를 배우면 정말 남의 나라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국악사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모든 이해를 가지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영역별 개념도를 한번 볼게요. 자, 국악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 국악의 개념, 국악이 뭐냐? 이 얘기가 필요해요. 국악이 뭐지? 국악이 뭐니 얘들아? 국악이 뭐니라고 누가 물으면 니네 뭐라고 대답해 줄 거니? 우리나라 음악 뭐 이 정도 되겠지 그지? 졸린 거, 촌스러운 거, 할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동장하는 거 뭐 이렇게밖에 설명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악이 뭐냐라는 얘기를 여러 각도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악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국악을 나눌 수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 안 나누고 그냥 국악이 통으로 들어있고 막 다 지식이 뒤죽박죽 돼 있으면 여러분의 양말 서랍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한 짝 여기 들어가 있고 어느 짝 찾았는데 그 다음 짝이 없어지고 막 이래서 그런 것처럼 잘 정리해서 차곡차곡 넣어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악을 분류하는 걸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악이라고 하는 거는 멋있어요. 사실 굉장히 멋있는 음악이에요. 근데 누가 누굴 보고 멋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걔 패션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야 걔 보고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멋과 정신이 있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국악에 대해서 좀 알아줘야 그래서 멋있구나. 그래서 좋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쟤 예뻐. 왜? 그냥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 내가 걔 미학관을 이해할 수 있니 없니? 없단 말이지. 나는 분명히 이상하고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쟤는 예쁘대. 그럼 걔가 왜 예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이해가 돼야 그래 그러고 보니까 이쁘더라. 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국악에는 아름다움과 멋과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냥 한 음악이 아니야. 뭔가 거기에 정신이 들어있는 음악이지. 음악을 가지고 수양을 하거나 인격을 형성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진을 위해서 음악을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악의 멋과 정신에 대해서까지 알아가는 거, 이것이 국악의 이해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이론으로 넘어갑니다. 나만 말하니까 재미없잖아. 그치? 기초이론에 있는 그 조그마한 네모칸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2율서부터 시작. 자, 이 중에 아는 말도 있고 모르는 말도 있을 거예요. 자, 12율이라고 얘기하면 음식에 재료가 있는 것처럼 국악의 재료에 해당한다. 국악의 재료가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분손익법은 이 국악의 재료 12개가 어떤 방법으로 나왔느냐. 그냥 이거 치니까 황이고 저거 치니까 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 어떤 법칙이나 원리에 의해서 음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3분손익법이라고 하는 것은 12율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보면 돼요. 12가지가 있는 12율을 만드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음계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계단이 있느냐라고 보면 돼. 계단이 몇 개냐? 3음음계, 7음음계, 5음음계 이렇게 얘기하지. 5음선법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음계라고 하는 것은 몇 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음이 몇 개가 사용됐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음계가 어떤 칸으로 되어 있느냐, 어떤 간격으로 되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도에서 레를 가느냐, 도에서 미를 가느냐, 이런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음계는 몇 음으로 구성되느냐, 그다음에 선법은 이 몇 음으로 구성된 게 어떤 간격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선법을 배울 때는 어떤 간격인지를 외워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화성법에서 뭘 외우는 것처럼 국악에서도 꼭 외워야 될 게 있고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음계와 선법의 차이는 그렇게 알아주면 돼요. 음계는 몇 개를 가지고 선법은 어떤 간격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조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국악은
국악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른 음악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음계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선법이나 음계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선법이나 음계를 사용하면 그 음악이 다 같게 들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돼야 되니까 창법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식임새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악기마다 독특한 연주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음악을 바꾸게 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악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높아도 조, 낮아도 조, 중심음이어도 조, 이게 어떤 의미여도 조, 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게 된다. 심지어 악곡에서도 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민속악 중에 많이 들어봤던 음악 중에는 산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조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장르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흩어진 음악들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 악조라고 하는 개념이 국악에서는 선법도 되고 음계도 되고 어떤 음악의 스타일도 되고 식임새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이게 된다. 이제 이 악조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면 국악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음계가 있고 선법이 있고 거기서 끝이잖아. 그지? 어떤 악조라는 개념은 없잖아. 그것이 복합된 개념은 없단 말이죠. 근데 국악에서는 그거와 복합된 개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음악의 조건이나 분위기, 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악조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음계만 알고 선법만 안다 그래서 국악에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악조, 뭘 보고 악조라고 하느냐 이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악은 장단에 의한 음악이에요. 서양 음악은 화성에 의한 음악이에요. 그죠? 층층이 쌓아지는 음악이라면 국악은 물처럼 선처럼 흘러가는 음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흘러가는데 일정한 시간적인 단위가 필요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장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 속도가 다르겠지, 그지? 흘러가는 한 배가 다를 거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라는 말 대신에 한 배라는 말을 쓰게 된다. 그래서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반복되는 리듬형인데 그 일정하게 반복되는 리듬형이 뭘 가진다? 고유한 한 배를 가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음악들이 처음에는 음악이 많았겠니 적었겠니 별로 없었겠지. 그지? 우가 차카 우가 우우 이 정도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점점 음악이 많이 생기니까 이 음악들을 오랫도록 기억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기보법이다. 기보법이 있으면 기보법으로 만든 뭐가 있지? 악보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고악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악보를 볼 때 기보법을 빼놓고 보면 그거는 말짱 헛짓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고악보를 볼 때 이건 세종실록, 이거는 세종실록, 이건 시용양악보, 이거는 대학후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어떤 기보법으로 어떻게 쓰여 있어서 얘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대학후보는 7권 7책이야. 아깝게 보면 9권 3책이고 세종실록 악보는 엄청나게 많아.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니 없니? 없잖니. 나도 다 못 봤어. 세종실록 하나만 다 보는데도 아마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것 같아. 그럼 어떤 게 나와도 걔가 세종실록인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고악보를 볼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기보법을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악보 따로 보고 기보법 따로 보면은 되게 오래 걸리지만 기보법을 알고 거기에 맞춰진 고악보를 보게 되면 빨리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악에도 역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악에서 제일 끝에 써 있는 게 뭐니? 종지. 야, 근데 얘들아, 화성음악에서는 종지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너무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종지만 보면 음악이 다 뭔지 알겠고 종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국악에서는 어디 있니? 제일 마지막에 있잖니, 그지? 그럼 그만큼 국악에서는 종지는 중요하다는 얘기야, 덜 중요하다는 얘기야? 덜 중요하다는 얘기야. 서양 음악에서는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국악에서는 형식이 어디 있니? 고악보보다도 뒤에 있지.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악과 어떤 음악이 무슨 관계를 가지느냐. 여기서 어떤 선법과 어떤 음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 무슨 악조를 가지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장단에 맞추어서 어떤 한 배를 갖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게 출현하는 음이 몇 개가 돼가지고 여기서 무슨 형식을 가지고 이게 무슨 종지를 하고 종지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국악에서는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서양 음악에서는 종지가 곧 뭘 결정하니? 형식을 결정하고 그게 거의 다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악과 서양 음악은 다르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에서 형식이랑 종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난 국악을 보면서도 형식이랑 종지만 외웠어. 악조는 버렸어. 헛짓한 거지, 그치?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음악으로 들어갔더니 종묘제례악, 사직제례악, 문묘제례악, 범패, 무악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종묘제례악은 앞에 종이라고 써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종이라고 된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들을 대부분 종 아니면 초 이렇게 붙이게 되니까 조선시대 왕들의 제사를 지내는 음악이에요. 그럼 왕만 오라 그러면 왕비가 좋을까 안 좋을까? 싫겠지, 그지? 그래서 왕과 왕비들의 제사를 지내는 음악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무슨 시대라 그랬니 내가? 조선시대. 그럼 고려시대에서는 종묘제례악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태묘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음악을 쓰기보다는 중국의 악을 그대로 갖다 썼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조상들 그동안 있었던 역대 왕과 왕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악을 사용한 것은 조선조부터니까 종묘제례악 이렇게 이게 첫 번째가 되고 얘는 중요 무형문화재 1호야. 뭐든 있잖아. 뭐가 제일 중요해? 1호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로 지정되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최초의 악보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종묘제례악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사직제례악은 2012년에 복원됐어. 왜 복원을 해가지고 그냥 묻어두지. 여태까지 안 하던 걸 왜 그때 복원을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곡식, 농사 이런 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사직이라고 하는 건 땅의 신과 곡식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신과 곡식의 신한테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쌀 소비량도 적고 그다음에 땅이 중요하구나 부동산 투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요새는 돈 되는 것 때문에 중요하겠지. 사직제례악이라는 게 있다. 자, 그다음에 문묘제례악. 우리나라는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악습들은 전부 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7살만 돼도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 악습이지, 그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옆에 붙어있어야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붙어있으면서 뭐라도 만지작 해야 좋다. 이 손등이라도, 뭐 목덜미라도, 귀라도 막 이렇게 뭐. 그런 것처럼 이 문묘제례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나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역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종묘제례, 사직제례, 그다음에 문묘제례. 자, 이것들을 묶으면 제례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식음악의 절반 이상은 뭐구나? 제례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외워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각오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범패. 뭘 이렇게 패? 다 패 그냥. 다 패는 게 범패지, 그지? 스님이에요. 스님은 늘 뭔가 패고 계시잖아요. 나하바리 반야바라 뭘 패고 계시잖아요. 항상 목탁을 때리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범패라고 하는 것은 불교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날이 나의 설명이 진화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범패는 불교 음악이에요. 불교 의식 음악을 얘기합니다. 자, 무학은요 막 이랬을 텐데 지금은 별 얘기를 다 하고. 근데 있잖아. 강의가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자료 만드는 건 참 힘들어. 책을 냈으면 끝나야 되는데 나는 왜 골든타임을 내고 있는 거야. 이제 골든타임도 책으로 만들 참이야. 근데 그거 하기 싫으면 나는 그냥 손 놓고 가야 돼.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좋아. 아직까지는 니네가 국악을 막 알아가고 나한테 질문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근데 이게 몇 년 갈까 몰라. 딱 10년만 하려고 그래. 이제 놓고 안녕. 뭘 10년 안에 니네 선생님 될 거잖아. 왜 그래? 10년이나 걸려? 야, 단소 10년 물어봐. 명인데. 민요 10년 불러봐. 명창대회 나가서 우승해. 그렇게까지 할 거야? 빨리 쉬어보자. 올해만 끝내자. 이 공부는 오래 하는 공부가 아니야. 딱 1년만 하는 공부지. 그지? 잘 안 됐다면 뭔가 나한테 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채우고 나면 1년 안에 끝나야 되는 거야. 그치? 오래 하면 안 돼. 정신이 피폐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져. 자, 그래서 범패가 불교 의식음악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은근슬쩍 알게 모르게 무당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면 무슨 당, 무슨 보살 뭐 이렇게 써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100% 구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굿, 이게 아니고 굿. 좋은 게 아니고 굿 이게 아니고 굿. 안 하면 찜찜한 거 굿. 이거
거예요. 살이 꼈어. 올해 안 좋아. 부모님 아프시지? 이러면 안 아픈 부모가 어딨어. 부모는 이미 니들 키우느라고 골병이 들어서 다 아파. 나만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지. 상쾌한 아침이야. 이런 사람 있어? 없어. 다 마찬가지야. 힘들어. 다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점쟁이가 제일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 집에 대추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고 있으면 고봐. 이러는 거고. 누구한테나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것들은 크게 믿을 필요가 없어. 근데 어떨 때 의지하게 되니? 내가 나약해질 때,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동조를 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의사결정은 전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당한테 가서 굿할 거면 나한테 와. 같이 울어줄게. 선생님 방에 있는 티슈는 로션이 담긴 에센셜 제일 비싼 티슈야. 니네들의 피부를 생각해서 그만 좀 울어. 왜 그렇게 울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서럽니? 근데 또 그걸 보면 왜 이렇게 울어 하면서 나도 울고 있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늙을수록 눈물이 많아지나 몰라. 우리 남편도 울어. 드라마 보다가. 그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인 것 같은데 왜 우냐고 글쎄 드라마 보다가. 그다음에 또 언제 우냐면 애가 유니세프 뭐 갖고 왔을 때 울어. 아니 그 CD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 안경을 못 해주는 게 지가 왜 안타깝냐고. 울고 있어 같이. 그래서 아는 척해 쪽팔리니까 아니 있잖아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와서 울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서서 이렇게 강의할 정도 되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니. 그리고 내가 한 3년, 4년 지나가면서 별 애들을 다 봤겠지, 그치? 참 미안한 애들 많아.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스터디하는 사람보다, 우리 엄마보다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많을 수도 있어, 그지? 와서 얘기해, 괜찮아. 똑똑 선생님 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 자, 그래서 무속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무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의식음악이 몇 개가 있니? 5개 정도가 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경모궁 제략 뭐 이런 게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딱 어디까지만 하면 되니? 오래 붙을 정도만. 오래 붙을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경모궁이나 그 밖에 뭐 사직, 선농, 선잠 이런 거 다 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묘제례학, 사직제례학, 문묘제례학, 범패, 무학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학으로 갔어요. 자, 정학으로 갔더니 민속학보다 많아 적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민속학보다 정학을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학은 되게 많아. 그다음에 민속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그다음에 체부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정학은 그럴 수가 없어. 이미 픽스돼서 악보가 다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음악 중에 하나야. 자, 민속악을 조금 연주하기가 나아요. 정학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민속악은 내 감정을 좀 드러내도 되거든. 떨고 싶으면 떨어도 되고. 근데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음악이거든. 아정한 음악. 아정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우아하다라는 뜻이야. 엘레강스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빠른 음악이 우아하니 느린 음악이 우아하니. 느린 음악이 우아하지. 그래서 정학은 일단 듣기에 재미가 없어. 근데 느린 음악을 들으면서 우아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음악이 별로 나쁘지 않을 거야. 근데 정학은 왜 그래?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음악이 절대 좋아질 리가 없거든. 쭉 뻗는구나. 쭉 뻗다가 살짝 떠네? 이런 걸 느끼면서 들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장단을 알면 별로 그 음악이 지루하지 않아. 우리가 어디만큼 가는지 모르고 갈 때는 너무 그 길이 멀어.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보면서 몇 분 남았어.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왔어. 라는 걸 알면 훨씬 가기가 쉬운 것처럼 악보를 볼 때 느린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악보를 보면 그다음에 장단을 맞춰서 치면 훨씬 그 음악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정학을 들려줄 때 정신건강에 좋은 음악이야. 자, 들어봐. 이러고 선생님 그냥 이러고 자는 것보다 자, 이건 이런 장단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 장단을 잘 느껴가면서 지금 6박이지, 그지? 자, 7박이 더! 쿵!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잘 보겠지, 그치? 그런 것처럼 이런 음악들의 특징을 다 배우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거야. 자, 그래서 정악에는 굉장히 느린 음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영산의 상, 천년만세, 별곡, 별나나봐, 그치? 그다음에 여밀락, 보허자, 도드리, 낙양춘, 정동반곡, 유황곡, 그다음에 취타의 악곡, 취타라는 말이 들어가는 음악들을 묶어놨나 보다, 이 정도. 그다음에 가곡 가사시죠. 기악곡 아닌 것 같은데 성악곡인 것 같은데 왜 가곡이라는 건 노래잖아, 그지? 가곡 가사 시조아 노래인 것 같아, 성악곡인 것 같아. 잦은한 입이 성악곡 뒤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성악곡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잘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읍, 영산의 상, 천년만세. 영산의 상 옆에 누가 붙어 있니? 천년만세가 붙어 있어. 천년만세 옆에 누가 붙어 있어? 별곡이 붙어 있어. 아, 얘네들이 좀 연관이 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이 순서도 있잖아. 보면 뭐와 뭐가 붙어 있고 뭐와 뭐가 연결돼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보허자 옆에 누가 붙어 있니? 도드리가 붙어 있어. 그럼 보허자에서 뭔가 도드리가 나왔거나 관계가 있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어. 보허자, 도드리, 낙양춘 이렇게 돼 있고, 낙양춘, 정동반곡, 유황곡이 붙어 있어. 아, 얘네들이 뭔가 음악적인 특징이 비슷한가 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취탁의 악곡이 하나 떨어져 있고, 그 다음서부터 가곡 가사 시조, 성악곡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잦은한 입이 있으면 아, 뭔가 가곡 가사 시조와 잦은한 입은 연관이 있나 봐. 이 정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속악으로 가면 판소리 옆집에 누가 사니? 창극이 살아. 판소리 옆집에 왜 창극이 살까? 아, 두 개가 관계가 있나 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하위 옆집에 누가 살아? 산조가 살아. 아, 그러면 판소리, 신하위, 산조, 창극 이런 애들이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옆에 잡가. 그러네. 잡지가 않네. 그지? 아, 좀 별곡을 다 가지고 잡가라고 부르나 봐. 잡이라는 말을 언제 쓰게 되니? 뭔가 복잡한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모여져 있을 때 잡가라는 말을 하게 돼. 아, 그럼 잡가에는 뭔가 다양한 음악적인 특징을 가진 여러 곡들이 모아져 있나 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야 쉽지. 잡가, 경기작가, 서도작가, 남도작가, 뭐 경기작가네, 휴머리작가, 뭐 이렇게 시작하면 재미있니 없니? 재미없어. 공부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왕 할 거 재밌게 하면 좋은 거지. 뭐 그 공부가 재밌으면 안 되냐. 공부가 재밌어야 그 다음 걸 또 하고 싶은 거야. 재미없이 그냥 임고는 받아들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1년, 나에게 1년이 즐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버틴 사람이 학교에 간들 즐거울까? 학교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하려고 임고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내가 문제야 쫓아다니고 PC방 가가지고 애들 잡으러 오려고 내가 지금 음고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냐고. 내가 12작가를 왜 다 외웠냐고 지금. 막 이런단 말이지. 그지? 그걸 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음악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니네 요새 뭐 배우니? 교육학 배우잖아. 교사 자격증 딸 때 교육봉사 60시간 괜히 시켜. 그래서 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거야. 그래서 뭔가 사람이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뭘 한다면 기꺼이 충분히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재밌어야 돼. 공부가 재밌어야지. 공부가 재미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재미없어. 별로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건 얼굴에 다 드러나고 그건 애들이 더 잘 알아. 전 선생님이 행복한지 아닌지. 응? 난 행복해 보이지, 그지? 아, 속도 없이 행복해 보이지, 그지? 죽겠어. 아침에 거의 강의 1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에 기쁨을 느껴요. 빨리 설명하고 지금 5분을 쉴 생각에 좋아 죽겠어요. 이래야 있잖아. 사람이 좀 뭔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그 남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요거 끝나면 내가 요 정도는 좀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여유를 만들고 그 쉬려면 그거 조금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 마이크 잡고 열심히 떠들어야 되는 거잖아. 니네 한 10분 산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50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10분 산책하는 게 가책이 안 느껴져. 아, 괜찮아. 아, 내가 그 정도는 돼. 50분 공부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10분 동안 돌아다니고 드라마 잠깐 쳐다보다가 무한도전이 시작되면 얼른 들어와야지. 근데 앉아있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 의식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의식을 조절해? 선생은 남의 의식을 조절해가지고 걔를 바꿔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박차고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해. 근데 그 무한도전 너무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일요일 날 쉬는 시간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 일요일 날 쉬는 시간에 무한도전 보고 싶으면 나머지 요일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게 사람이 살아야지, 그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은 편의점에 가서 그냥 700원짜리로 때우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리드미컬하게 살아. 리듬은 그렇게 잘하는 것들이 지 생활은 너무 똑같아. 사람이 이거 할 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걸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걸 줄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계획해서 사는 것들이 필요해. 놀고 싶으면 먼저 열심히 공부해 두어. 그 다음에 노는 것이 내 마음에 괜찮아야 돼. 근데 나 오전에 시간 다 날렸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그럼 어떡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나 좀 공부가 됐고 내가 이쯤 되면 애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고 싶으면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어. 진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5분만 참아봐. 5분만 참고 나가자. 이러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 5분 못 참아가지고 먼저 박차고 일어나면 내 마음에 뭐가 남을까? 아이씨, 그 5분도 못 참는 게 뭘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럼 자기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나 같은 애가 뭘 하겠다고. 그럼 계속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애가 뭘 하겠다고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애들 앞에 서는 사람이야. 나는 애들한테 뭐라도 요만큼이라도 하나 낳아야 되는 거야. 그들보다. 애들은 짐승이야. 금수야, 금수. 동물들이야. 걔네들보다 조금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짐승이면 그거 어떡하니? 그 학교가 동물원이니? 미쳐 날뛰는 애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도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애들 앞에서 떳떳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하고 싶으면 그만큼 채워. 그 다음에 놀아. 그리고 내가 그게 떳떳해야 돼. 나 10분 돌아다닐 자격 있어? 나 엄마랑 마트에 장 보러 갈 자격 있어? 오전 내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없이 1년을 가는 거 정말 위험하고 나쁘다. 그런 사람은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이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정악에서 엘레강스한 음악에서 그다음에 자즈나니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민속악으로 들어가서 판소리, 창극, 신화위, 산조, 잡가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민요로 가게 됩니다. 자, 민요, 그다음에 가야금 병창, 대풍류, 그다음에 풍물놀이, 사물놀이. 자, 민속악에 붙어 있는 대풍류를 우리는 민간 대풍류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러면 민간 대풍류가 아니라 그냥 대풍류가 또 어디 있단 얘기지, 그지? 그래서 정악이나 궁중이나에서 하는 대풍류와 다른 민속악에서 하는 대풍류가 있게 된다. 자, 그다음에 풍물놀이 옆집에 누가 살아? 사물놀이가 살아. 그러면 풍물놀이와 사물놀이가 관련이 있구나. 그럼 이게 풍물장단일 수도 있고 사물장단일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딱 어느 지방에 어느 지역에서만 쓰는 거. 그게 아니라 사물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뽑아 모은 거야. 그래서 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쓰는 장단이 쓰일 수 있어. 근데 그걸 그 이름 그대로 쓰면 좋겠는데 지들이 또 이름을 바꿔. 그러니까 같은 장단이라도 풍물에선 이렇게 부르는데 사물에선 이렇게 부르기도 해. 이 사람은 이렇게 불러. 근데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더니 또 다르게 불러.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에서는 확실한 장단 말고는 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누구는 이렇게 부르고 누구는 그 장단을 치지도 않고 이러면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거야. 길구낙 칠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장단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동안 풍물놀이 사물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장단 하나를 꼽아라. 그럼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애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칠체가 된 거야. 근데 길구낙 칠체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서 풍물장단 다 해야 돼? 이렇게. 풍물장단은 어떻게 다 해? 지역마다 다 다른 이름을 어떻게 다 하냐. 그럼 그 다음에 길구낙 칠체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장단이 뭔지를 찾아서 보면 되는 거지. 모든 풍물과 사물의 장단을 다 외우는 쪽으로 튀면 안 되는 거야. 다 마찬가지야. 뭐가 칠체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걸 내가 다 봐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거기서 그 다음 걸로 튈 수 있는 게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은지까지만 가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민속악을 끝내고 나면 이제 창작국악이라는 걸 맡게 됩니다. 창작 무슨 말이야? 만들었단 말이야? 있었단 말이야? 만들었단 말이지. 그럼 만든 사람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창작국악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작곡가가 있다. 그럼 민속악에는 작곡가가 없다? 없다. 정악에는 작곡가가 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작정하고 만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창작국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알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변천을 하게 되는데, 자, 창작국악의 시작은 1960년대, 그다음에 50년대 이때서부터 시작이 돼요. 50년대에 만들어져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음악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다. 창작국악도 역시 흐름을 타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각 시대별로 중요한 작품들이 있겠지, 그지? 그런 중요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거는 교과서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창작국악을 니네가 어느 개론서에서 볼 수 있어? 없단 말이지. 다 빼놓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창작국악을 보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주요 작품들, 각 시대별로 중요한 작품들을 몇 개 보게 된다. 자, 그 이전까지는요, 창작국악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직 다 50년대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별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어떤 작곡가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편파적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음악을 누가 잘 작곡하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어떤 미학관이 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말을 잘 못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과서 만들어진 18종, 뭐 10종 이런 거 보면 그 안에 창작국악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는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다. 수많은 작품이 있고 수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과서에 실어지는 애들은 적어도 뭐가 있는지, 왜? 우리가 뭐 할 사람이니까. 그 교과서를 가르칠 사람이니까, 그지? 그래서 그 정도는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악기로 넘어가서 악기를 분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악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게 돼요. 자, 분류라고 하는 것과 종류라고 하는 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류는 뭐냐면 분류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이 집, 저 집, 요 집, 요 집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 그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종류라고 하는 거고,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하는 거야. 여러분 신발장 딱 열면 신발 되게 많잖아. 그지? 그거를 운동화, 슬리퍼, 장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여름에 신는 거, 겨울에 신는 거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잖아. 같은 신발장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라도 내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분류가 가능한 거고,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신발 자체가 종류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기라는 것도 그렇게 보면 좋겠다. 일단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하는 기준들을 알아두고 그 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본다. 자, 그다음에 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연주되는 경우보다 여러 개를 섞어서 연주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누구와 누가 잘 어울리느냐, 얘랑 얘는 왜 붙어 다니느냐, 얘는 왜 띄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연주 형태가 중요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악사로 넘어가서 상고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시대, 통일신라시대 어디 갔어? 남북국시대로 볼 수 있다. 그럼 통일신라시대와 발해가 묶여서 남북국시대가 된다. 누가 북국이고 누가 남국이냐? 통일신라가 남국이고 발해가 북국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상고시대, 그다음에 삼국시대 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들어가는데 국악에서는 특이하게 가야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 그다음에 남북국시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그다음에 발해 이렇게 보게 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각각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자, 고려를 나누는 가장 큰 사건은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 그 이전에는 지방 호족들과 잘 사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된다. 그럼 역시 사회의 변화가 옴에 따라서 음악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임진왜란 한국사 땄구나 얘들아. 그건 아는구나, 그지? 그래서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게 된다. 자, 전기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야. 여태까지 있던 제도를 다 뒤집어 엎고 완전히 새로 중국에서 유교를 들여와서 질서를 잡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그 질서를 잡는 조선시대 초기 같은 경우는 뭔가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악도 정리하고 궁중에서 쓰는 음악도 정리하고, 그 정리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기록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을 가지고 기록한 악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고 뭘 정리하고. 악기는 왜 만들어야 되니? 고려시대까지 있던 악기는 어떻게 되니? 글쎄, 그 무신들이 이상한 몽골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다 불사질러 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남은 악기가 없으니까 조선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악기를 새로 다 만드는 일이 벌어지겠지, 그지? 그럼 그 악기를 만들려면 야, 다 황종에 맞춰. 황종이 뭔데? 이럴 거 아니야, 그지? 황종이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는데 이래서 율관을 만들게 된다. 그지? 그래서 율관을 만들면서 12홀의 음료를 맞추는 거, 그다음에 악을 제대로 바로잡는 거, 거기에 필요한 악기들을 만들어서 조달하는 거. 그래서 이런 악보들을 기보하는 방법, 정관보를 만들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악서들을 편찬하는 거. 여러 가지 뭔가 기틀을 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기틀을 잡고 나면 그다음에 뭐 하고 싶니? 놀고 싶지, 그지? 똑같은 거야. 역사도 다 똑같은 거고, 국사도 다 똑같은 거고, 뭔가 기틀을 잡느라고 되게 애를 썼으면 그 다음에 이걸 변형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쪽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민속악이라든지 새로운 음악들이 많이 생기게 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자극적인 음악만 좋아하게 돼. 그래서 높은 음악, 빠른 음악, 이런 것들 위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기와 후기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다. 전기에는 뭔가 없으니까 만들어지는 일들, 뭔가 자리를 잡는 일들을 하고 후기로 가면서는 그것들이 확산되고 퍼지면서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파생곡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전기보다는 후기 쪽인가 보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도 음악을 즐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조선 후기쯤 되나 보다. 왜 전기에서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왕권이야 얘들아. 내가 편종편격을 몇 대를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악대를 거느릴 수 있느냐. 이게 결국 그 왕의 능력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편종편격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 뭔가를 만들고 자리를 잡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전기 쪽. 그 다음에 그 음악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궁중에서의 권력이 차츰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 돈을 많이 가진 중인 계층들이 생기니까 중인은 양반인이 아니니? 아니야. 근데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 그럼 누구 흉내 내고 싶어? 양반 흉내 내고 싶잖아. 그럼 양반이 하고 있는 음악을 자기가 즐기고 싶겠지. 이런 식으로 음악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일반 서민들까지도 음악을 즐기게 된다. 이런 것들이 후기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로 오게 되면 암울한 역사가 시작되잖아. 누구 때문에? 그치. 일본 때문에 이제 암울한 역사가 시작돼. 그럼 우리나라 음악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힘들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이 한번 좌절을 겪게 되는 거야. 그동안 지켜오던 음악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갖고 간신히 이제 없어진 음악을 지키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끈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뭐가 터지냐? 1950년 6월 25일 빠방빵 이러면서 우리 때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런 말 하면 이상하지, 그지?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오래됐나를 느끼는 건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아, 나 옛날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번 조교가 늘 저한테 쓰던 말이에요. 선생님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나는 전화기로 전화만 한다는 거야. 난 전화기로 전화만 해. 전화기 안에 공인인증서를 넣지도 않고 전화로 무슨 다른 일을 보지도 않고 전화기는 오로지 나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통화를 안 하고 카톡 보내는 것들에 노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야. 전화기는 왜 만들어진 거야? 전화하라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그걸로 카톡으로 선생님 이러면서 막 이제 뭘 보내면 물론 열받지 않은 척 답변은 하지만 난 통화하는 게 더 좋아. 전화기는 나에게 전화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물어볼 게 있으면 얘들아 선생님 눈 요새 안 좋아. 좋은 듯 보이는데 되게 좋았거든 눈이. 근데 점점 이렇게 잘 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보낸 카톡 A4지 한 장 찍어서 보내면 나한테 어떻게 보여? 그럼 난 이렇게 해야 하잖아. 궁금한 게 생기면 전화. 여보세요. 그래서 있잖아. 나는 말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니까 이거 입력하는 것보다 그것도 한 손으로 해 나는. 별로 안 좋단 말이지.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면 전화해라 전화. 직접 보고 물어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 근현대로 오면서 이제 6.25가 터져갖고 좌절을 겪게 되잖아요. 자,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 완전 엉망진창이 됐거든.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야. 거기서 니 나노 일이야 하고 있을 정신이 있니 없니? 없단 말이지. 그래서 경제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간신히 먹고 살만하게 됐어. 그 다음에는 잘 살고 싶잖아. 그지?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학문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치야. 쓸데없어. 돈 많은 집 애들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야. 상당히 우리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음악 한다 그러면 뭐 되게 잘 사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아닌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지. 특히 이론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별로 잘 사는 애들이 아니야. 악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론을 한 거거든. 지 머리 빗고. 악기 안 사도 되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또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래서 뭔 얘기하다 말았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음악이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됐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다가 이제 1990년쯤 되고 그다음에 1980년도 후반에 뭘 하게 되냐면 올림픽을 하게 돼. 올림픽이 뭐니? 세계인의 축제. 그래, 맞아. 세계인의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개막식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정체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니들만의 음악이 뭔데,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전통이 뭔데,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우리가 어설프게 재즈를 흉내내는 것보다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나라 음악을 하는 게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80년대로 가면서 국악이 점점 커지게 되고 대형화되게 되면서 국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조금 만들어 놓고서 1994년에 국악의 해를 선포해. 국악의 해. 올해는 국악의 해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1994년에 국악의 해가 지정이 된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악의 해 이렇게 지정을 해줬겠니, 그지? 그래서 국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야. 국악의 해라고 지정을 해줬으니까 그때는 국악이 마음껏 활성화됐을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점점 국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요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등재될 만한 음악들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한국 음악이 주목을 받고 있고 세계 어디 나가서도 우리가 누구 흉내내는 것보다는 니네 나라 음악을 하는 것들을 묻게 되고 자랑스럽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근현대까지 오면서 국악이 많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부분은 사회적인 변화와 문화적인 변화와 역사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잘 쓰는 말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에 맞추어서 국악을 좀 이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국악사에서 하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다 했어 이제. 이제 집에 가면 되겠지, 그치? 국악, 좀 쉽네? 뭐, 끝까지 거? 뭐, 어디 한번 재래악에서 죽어보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워낙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서 주고, 뭐, 그 다음에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강의에 비해서 자료가 적다, 뭐, 이게 뭐,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 되게 많은데, 그냥 가. 그러겠으면 그냥 말고 그냥 자료 많이 주는 데 가서 안심해. 안심되잖아. 일단 뭘 많이 주면 내가 거기서 고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잖아. 그지? 근데 고를 수 있니 없니? 없다고. 못 고르니까 다 준 거야, 얘들아. 고를 수 있으면 고른 것만 주겠지? 못 고르니까 다 준 건데 그걸 내가 다 골라보겠다고 껴안고 있지 말고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자. 외우라는 것만 열심히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국악사까지 공부를 할 예정이야. 아직 시작 안 했어. 이제 할 예정이고. 자, 영역별 세부 내용을 보니까 엄마야 계속 넘어간다.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악의 2에서부터는 한 10분만 쉬고 하겠다. 화장실 갔다 와.